깡센 인사이드에서 함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깡센 인사이드 강지훈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죠. 지금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세가 이어진다가 됩니다. 지수상으로는 거래소와 코스닥 0.6에서 0.8%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래소의 경우는 2730에서 70포인트 이 구간이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거래대금의 증가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거래대금의 증가가 나온다. 이 부분은 매물을 소화한다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환율은 이제 1214원 전후까지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급락, 되돌림, 그 다음에 약세 이렇게 나타나는데 1200에서 1208원 이걸 이탈하는지 여부가 여전히 중요하다가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관에서의 매수가 좀 더 강한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는데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동반 매수란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규모가 확대되기에는 시장에서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강세를 띠는 업종과 약세 띠는 업종이 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보통 우리가 업종별 차별하다 또는 업종별 순환이다. 이거를 둘로 나눌 때 어떻게 구분을 짓냐면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확연하게 나눠져 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업종별 차별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반대로 시장에서 강세를 띠는 반면에 하락이 아니라 소폭의 약세 또는 보합권 전후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업종별 순환 장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는 업종별 순환 장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이라든지 게임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은행 역시 오늘도 강세를 보여준다 됩니다. 그 다음에 통신도 이제 어제와 오늘 연속해서 강세 역시 이어지고요. 또 자동차도 연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에 좀 약하다 되는 쪽이 어저께 강세를 띄었었던 방산주들 그리고 이오프레인 같은 경우가 약세를 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유 이런 쪽에서가 소폭 약세 하락을 보인다 정도 되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 순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뭐 글로벌 증시 어디를 비교해도 국내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폭의 38.2% 라인대를 전혀 올라오지 못한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2730에서 2770이라는 자리대를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한 다음에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하락폭의 38.2%라고 할 수 있는 2850선까지는 열린다 된다. 이 구간까지는 시장 전체가 순환이 이어지는 장세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있는 매매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현대건설을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인다 됩니다. 그래서 건설이 생각보다 앞전에 강하게 움직이도 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숨고르기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여전히 흐름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그런 흐름이 되는 거고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정도 되겠죠. 근데 OCI도 마찬가지로 매물 소화를 여전히 잘한다라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더 지연되고 있다 정도. 그다음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23,000원짜리 또 올랐죠. 기존의 목표가인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거래량이 크게 증가가 나오면서 위로 하나 더 세게 나오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되는 케이스고요. 오늘 이제 넷마블을 비롯해서 게임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오늘 넷마블이 거래량의 증가가 잘 나오면서 상승폭을 한 4% 정도 나타내주고 있다 되고요. 그다음 LG 플러스는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LG 플러스보다는 제가 KT를 잡아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LG 플러스도 이제 오늘 1.8% 정도 강세 띄면서 아직까지는 뭐 무난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 되고요. 그다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에는 11만 8천까지 올라가면서 목표가 근처까지 오긴 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강보합 정도로 내려왔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거래량의 증가란 부분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아직은 못 나왔다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사 인프라코어는 소폭이나마 수익으로 전환이 된 그런 모습. 그래서 두사 인프라코어는 이제 오늘 뭐 두산 밥켓이라든지 이런 건설 기계 쪽이 좀 움직이는데 앞으로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현대제철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현대제철이 이제 월요일날 눌림으로서 들어왔던 케이스였는데
오늘 현재는 42,9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장중에는 43,500원까지 갔었는데 목표가로서 제가 43,000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43,000원에 오늘 목표가 도달로 청산을 했다가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수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 종합주가 지수가 요 작은 채널 패턴을 만들었던 케이스였는데 이 라인대를 갭으로 넘겼다가 되죠. 갭으로 넘겼다 되는데 거래 대금의 증가는 당연히 좋다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대 자체가 단기적으로 매물이 좀 많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대에서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상당히 좋은 쪽이다. 이렇게 보셔도 문제가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될 거고요. 아까 이제 오늘 현대제철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현대제철의 경우는 이제 월요일날 진입을 할 때 시장에서 진입했던 배경은 뭐냐면은 박스권의 흐름이 길게 이어져 왔었다. 이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박스권의 중간 마디짜리대를 결과적으로는 올라타서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박스권의 형태란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용한 케이스인데 중간 자리대 넘어오고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오늘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강세를 띄었다 된 건데 왜 43,000원 정도에서 목표를 설정했냐면 현대제철은 주 하락 추세가 떨어지는 자리대가 43,300원에서 500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전에 작년 9월 달에 9월 10월 달 저점을 만들었을 때의 가격대가 43,300원 전후가 저점이자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한 차례 정도는 당연히 저항을 받는다 정도 이렇게 되는 케이스고요. 나중에도 다시 봐야 될 종목인데 추세를 돌파하고 나면은 G테스트를 밟고 움직인다 되거나 또는 이 라인도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금 돌파를 하거나 그런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금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현대중공업을 좀 보죠. 현대중공업이 이제 아침에 강세를 뛸 때 보면은 11만 8천원짜리 때까지 올라오면서 목표가 조금 모자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라인대를 넘어가게 될 경우는 이제 현대중공업은 윗자리의 매물이 거의 없는 구간대에 들어온다 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오늘 이 자리대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거래량의 증가가 당연히 나왔어야 되죠. 근데 거래량의 증가가 안 나왔다? 그러면 돌파는 당연히 다음번에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오늘 목표가를 도달하지 못하고 내려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나중에 넘어가는 구조는 거의 변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게임주들 강세 뛰면서 같이 움직인다 되죠. 그래서 넷마블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 구간대에서 안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현재는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서 직전의 고가는 넘어갔다가 된 케이스인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 나올 때 앞전에 요런 자리대가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 무난히 가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시장 자체가 순환 장세가 되고 앞으로도 순환 장세의 흐름 자체가 무난하게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난다면 오늘도 당연히 눌림 종목으로서 진입을 한다. 이게 중요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순환 장세에 맞춘 눌림 공략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지수상으로 볼 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한번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움직일 때 새롭게 미리 눌림으로 선침해야 될 종목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 공략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LS 종목에 대해서 이제 눌림 공략할 건데 자 LS에 대해서는 뭐 많이 대부분 아실 테니까 그럼 LS는 어떤 관점이냐면 마찬가지죠. 시장에서 급락 이후에 시장에서 바닥 다지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 바닥을 다졌을 때가 49,000원에서 58,500원 요 사이에서 움직였던 케이스인데 최근 들어서 약 2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단기적으로 49,000원에서 52,500원의 자리대를 이제 매물 상단 박스권의 좋은 박스의 상단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라인대를 이제 살짝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증가가 나온 케이스 아닙니다. 그래서 52,000원에서 53,000원 이런 자리대에서 눌림으로써 매수 공략을 하는 거고요. 손절은 53,800원으로 설정하고 목표가는 57,500원 정도, 58,000원도 조금 아래짜리 정도 여기를 목표가로 설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눌림 매매를 진입한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은 뭐 워낙에 많죠. 다만 차이는 뭐냐면 순환 장세가 이어지는 현재 시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순환을 좀 더 잘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인 게 좀 더 수익에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를 그대로 설정을 잡고 움직인다. 이 관점 그대로 가시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무난하게 움직인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시장 자체가 국내 증시가 뭐 해외 증시 자체도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이 나온다라는 부분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순환과 눌림 자리가 오면 공략하고 어느 정도 단기 목표가 오면은 차익실을 하면서 움직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깡세 인사이드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도주가 없는 장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 거래대금 동반돼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거래일 전에 알아봤었던 현대제철이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8% 넘는 목표 주가에 3거래일 코스로 잘 또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순환매 장세의 대응법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중국 지금 러시아에서 철강 이 공장을 폭격하면서 좀 오늘 수혜 기대감이 철강주에 나오죠. 1시간 전에 또 대만 TSMC의 공장이 일부 가동이 멈췄습니다. 대만에서 6.6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DB하이텍도 움직임 보여줍니다. 공급망에 대해서도 계속 잘 지켜보시죠.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